오빠를 그렇게 생각했어. 민지섭은 회장실 밖에서 민경채와 백설이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 자리도 과분한 사람이야. 툭하면 사고치고 잠수 타고. 오빠 능력으로 따지면 다시 마트 매장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다고. 민경채의 냉정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민지섭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믿고 따랐는데 결국 나는 동생 돈에 이용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구나. 민지섭은 돌아서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태양을 삼킨 여자의 마지막 회는 이렇게 가장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민경채는 민지섭과 민수정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오빠 수정아. 우리 집은 다 합쳐서 주총 준비해야 해. 저 여자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우선이야. 민지섭은 아무 말 없이 민경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대답 좀 해봐. 민지섭은 차갑게 말했어요. 경채야,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무능해. 그래서 내 말대로 할게. 민경채는 오빠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 오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백설이 따위 문제 없어. 한편 백설이는 문태경과 함께 지분율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민경채가 3남매 지분을 다 합치면 우리가 밀려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군을 찾아야겠네요. 누가 있을까요? 백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민지섭이요. 민지섭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민경채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민지섭이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가족인데. 백설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편은 아니죠. 특히 민씨 가문은요. 그날 밤 백설이는 민지섭을 조용히 만났어요. 오빠님, 저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지섭은 백설이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백설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님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오셨죠. 특히 민경채 씨에게요. 민지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회장실에서 민경채 씨가 한 말 다 들으셨죠? 민지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오빠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빠님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섭은 비웃었어요. 그런 거짓말로 저를 포섭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백설이는 서류를 꺼내 민지섭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오빠님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권도 드릴게요. 민지섭은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주총에서 저를 지지해주세요. 민경채가 아니라 저를요. 민지섭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좋아요. 당신을 믿어보겠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주총이 열렸어요. 민간그룹 대회의실에는 주주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백설이와 민경채가 마주보고 앉았어요. 민경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백설이 씨, 당신이 회장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요? 백설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민경채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백설의 정루시아의 회장 직무대행 정지를 발의합니다. 그녀는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 발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백설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민경채 씨야말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경채는 비웃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백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시죠.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차피 제가 이길 테니까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경채는 동생 민수정의 지분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오빠 민지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도 당연히 나를 지지하겠지. 하지만 민지섭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백설의 직무대행을 지지합니다. 뭐라고?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 미쳤어. 민지섭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경채야, 넌 나를 동생으로도 오빠로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이용할 말만 잘 듣는 도구로만 봤지? 민경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섭의 지분까지 합쳐지자 백설이가 과반수를 넘어섰어요. 주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설의 직무대행 지지 55%, 민경채 발의 부결. 민경채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백설이는 민경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경채 씨?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을요? 민경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총이 끝난 후 민경채는 회장실로 백설이를 찾아갔어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백설이는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 밑에서 드러난 얼굴은 바로 백설의 본인이었어요. 저는 백설이에요. 당신네 집안이 죽였다고 믿었던 백미소의 엄마? 민경채는 경악했습니다. 백설이. 그럼 당신이?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억울하게 당한 그 사건. 다 기억하시죠? 민경채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백설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당신네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민경채는 소리쳤어요. 미친 여자. 백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다고요. 그럼 당신네 가족은 뭐예요? 사람 죽이고 증거 조작하고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잖아요. 민경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두식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설이와 민경채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는 문태경도 와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빠. 민경채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두식은 딸을 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경채야. 아빠 괜찮으세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모두 떠올라서 괴로워. 백설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민두식은 백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설이군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두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백설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소.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 다 밝히겠소. 민경채는 아버지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다 망해요. 민두식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채야. 이미 다 끝났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해. 문태경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부모님을 죽인 죄.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민두식은 문태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자네 부모님께. 그리고 자네에게. 문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두식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30년 전 한경수 부부 교통사고 사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리를 모두 자백했어요. 조필두도 증인으로 나서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민간그룹은 엄청난 파장에 휩싸였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민경채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법정에 선 민두식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민두식은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은 백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문태경도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경채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지섭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민수정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민간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백설이가 회사를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백설이는 오래된 분식집으로 돌아왔어요. 16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운영했던 그 작은 분식집. 이제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희 씨, 문태경이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태경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설이는 가게를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평범하게 분식집 하면서 살고 싶어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꿈꿨던 회사를 다시 세울 거예요. 작게라도요. 백설이는 문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해요. 문태경은 백설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요.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백설이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문태경의 회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친환경 기술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백설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민셀이었습니다. 이모, 저 민셀이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소 언니한테 한 짓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 봉사활동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백설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셀이야. 용서해.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롭게 살아가자. 민세리는 답장을 받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민지섭은 백설이와의 약속대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백설이가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민지섭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민수정도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의 허영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교도소의 민경채는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면회온 민지섭에게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동안 오빠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민지섭은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민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소하면 새롭게 시작하자. 민경채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설이는 딸 백미소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벌을 받았어. 백설이는 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소야, 엄마 정말 보고 싶어. 문태경이 백설이 옆에 와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설이 씨, 미소 씨도 하늘에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백설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는 꿈을 꾸었어요. 백미소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충분히 싸웠어. 백설이는 꿈에서 딸을 안아주며 울었어요. 미소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리고 잘 살아. 백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문태경이 일어나 백설이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봄이 찾아왔어요. 백설이의 분식집 앞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백설이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문태경의 회사는 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부모님의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태경 씨 축하해요. 백설이가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한강 공원으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설이 씨? 네. 행복하세요. 백설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태경 씨. 네. 우리 결혼해요. 문태경은 놀라며 백설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문태경은 백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백설이와 문태경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주연아가 백설이의 들러리를 서주었고 장현숙과 모태주도 축하해 주었어요. 민지섭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백설이는 민지섭에게 인사했어요. 민세리도 편지를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경수 부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결혼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문태경이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백설이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부모님 태경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흩날렸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분식집은 번창했고 문태경의 회사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섭의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민수정의 카페도 손님이 많았어요. 민세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교도소의 민경채는 모범수로 생활하며 출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도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설이는 문태경과 함께 분식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네. 우리 정말 행복하죠. 문태경은 백설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백설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그때 별똥별이 지나갔어요. 백설이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문태경도 함께 소원을 빌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후, 백설이와 문태경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희망이요. 희망이라는 이름 어때요? 백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딸을 안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백설이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동생을 낳았어. 내 동생 이름은 희망이야. 엄마가 너 잃고 절망했지만 이제 다시 희망을 찾았어. 백설이는 딸 희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아기를 업고 가게 일을 했고 문태경이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아기를 보며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아기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백설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섭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고 민수정의 카페도 체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세리는 보육원에서 인정받아 원장이 되었어요. 민경채는 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민경채는 백설이를 찾아왔어요. 백설이 씨. 백설이는 민경채를 보며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경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일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백설이는 민경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새로운 삶을 사세요.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경채는 작은 미술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두식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문태경은 민두식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문태경. 민두식은 문태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하네. 자네 부모님께. 그리고 자네에게.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편히 쉬세요. 민두식은 요양원에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의 딸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문태경의 회사는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이룬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백설이는 딸 희망이와 함께 백미소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희망아, 여기가 내 언니 미소 언니가 계신 곳이야. 희망이는 어린 손으로 꽃을 놓았습니다. 언니 안녕? 백설이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미소야. 엄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내 동생 희망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하늘에서 지켜봐줘. 백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희망이와 함께 미소 무덤에 다녀왔다. 미소에게 동생을 소개해 주었다. 이제 정말 평화롭다. 복수도 끝났고 모든 게 정리되었다. 남은 건 행복뿐이다. 미소야.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백설이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딸 희망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 문태경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했고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희망이. 세 식구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았고 고통을 넘어 기쁨을 얻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